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서민의 동네 가운데 중 물결랑 중랑구 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먼저 그 메르스가 뭐라고, 그 메르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고인들과 그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179명이 되었고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메르스 확진자 여러분들이 완치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존경과 감사의 뜻도 표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만 만지지 않았다면 별일 없는 감기 수준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재난이 일었습니다. 안일한 정부의 대처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야당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이 나서자 이제 조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가 되셨습니다.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르스 언제쯤 종식될까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이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 민간의 역량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종식될지 예측이 안 되죠? 안 되죠?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환자 처음에 알았다면 금방 종식됐겠죠? 처음 예방이 잘 됐으면 또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못 막았죠?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지. 1호 확진자를 왜 처음에 못 막았죠? 처음에 이제 그 확진이 됐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염이 된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소한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생소한 질문이죠. 1호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삼성병원에서 질병재난본부를 향해 이 사람 메르스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고 법사위에서 질의했는데요. 체크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왔을 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같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돌려보냈답니다. 두 번째, 다시 그래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12가지 호흡기 증상을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돼서야 정부에 높은 사람 있는데 가만 안 있겠다 라고 했더니 그때 검사를 했고 메르스 확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모르세요, 이 내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5월 20일 날 환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 6월 24일이 되어서 우리 총리께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대처해야죠. 제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거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예측을 못해요. 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왜 시작했냐면요, 놓친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부가 처음에 이건 매뉴얼에 없다며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레인 갔다 온 사람은 메르스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삼성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정부에 있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내 책임이다. 세종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져도 내 책임이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야. 그게 임금이야.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임금이야.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가 계시고 우리 총리께서는 왜 1번 환자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왜 아무리 정부 쪽에 물어도 보건복지부는 잘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시작을 똑바로 얘기하고 공개하고 잡아내야지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정부의 현실이에요. 책임을 묻겠습니까? 찾아서 답변해 놓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동안에 문제된 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언할게요.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아무리 뒤에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시작이 이랬는데 질병본부 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이 메르스가 아니라고 돌려보낸 사람이 아직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발각될까봐 이제 설설기고 벌벌 떨고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히 메르스 종식시키고 사퇴해야죠.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총리 하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총리는 뭐 하십니까? 어제 대면 보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면 보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임명장을 받고 바로 이제 국회에 와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디 갈 뭐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 틈틈이는 사실은 메르스 현장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녔습니다. 제가 필요한 때에 뭐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미뤘어요. 미루시고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메르스에 가서 동대문에 가서 삔 사야 하고, 논에 가서 소방호수로 작은 모를 향해서 직접 물세례를 퍼부어야 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신가요? 대통령을 모시세요.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렇게 하자.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방침을 가져오십시오.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되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왜 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황교안 총리 청문회 거쳤는데 안타까웠어요. 저는 법사위라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병역 면제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정관예우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사면이 논란인데 알선수재 의혹의 사면 사건을 수임했어요. 인사청문회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증여세는 아이고 내일 인사청문회면 오늘 납부했어요. 편향된 역사의식 있다 그러지, 공안 전문가라 그러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했다 그러지, 17억 정관 예우 받았으니까 기부한다 그러더니 찔끔 기부했다 그러지. 아니 이러고 나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좀 멋졌으면 좋겠어요. 지워주시고요. 멋졌으면 좋겠는데 총리가 멋진 게 아니라 이런 하자가 있었어요. 반만 찬성하는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저희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저희는 가슴에 담고 있지만 일을 해서 복원시켜서 오늘도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족에게 감염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서 경제로 그 위로 올려야 하는데 왜 올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국민만 이 고통을 받게 놔두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보 수준에 관해서도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참 잘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화면 틀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보십시오. 2004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이를 악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스 사망자 몇 명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사스 사망자가 349명 발생하는 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산하에서 사스 대책으로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많은 컨트롤 타워로서 매뉴얼들을 다 없애버리고 NSC까지 없애버리고 나더니 신종플루 260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 메르스로 지금 사망자 27명입니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장관. 중국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 총리께. 컨트롤 타워가 되신다고 일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뭘 보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중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발이요. 제발. 환자도 없어요. 다 막아낸 거지요. 그걸 모릅니까? 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 막아낸 거죠. 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환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냈어야지요. 한 명 나왔을 때 막아내든지. 제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는 6월 19일 날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걸 제지한다고 했어요. 6월 20일 토요일이에요. 총리가 말한 다음 날인데 우리는 반갑게도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 그날 환자는 있었어요. 알고 있죠? 6월 20일 삼성병원에서 오후 3시경 확진 환자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환자가 적은 숫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내가 다 맡겠다,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한 다음 날 공교롭게 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했다고 했어요. 6월 20일에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았고 징별관리본부는 그것을 몰랐는지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에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니길 바라는데 이것도 하나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260여 개에 달하는 매뉴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NSC를 후루쩍쩍쩍 없애버린 매뉴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랑 가슴이 아픕니다.
자, 총리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6월 말 메르스가 종결되면 우리나라 손실이 그나마 몇 조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추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당히 큰 경제적 또 사회적 손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종식되지 못할 때는 얼마나 될까요, 손실? 글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조 얘기도 하고 20조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정확한 수치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아시아 쪽에서. 지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만은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아시아 쪽에서. 지금은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볼까요? 누가 그렇게 손해를 볼까요? 20조 이야기가 있는데 20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20조 8월 말까지 가면 20조 손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그렇게 손실을 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만은 그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국민 전반에게 미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요?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 관련된 산업대에 미치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 어려움을 겪으면 식당에 또 원자재 대주는 데도 어려움을 겪겠죠?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명동이나 겪으실 걸로 동대문은 생각합니다. 어때요? 전과 같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이 횡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85%가 줄었어요. 그럼 거기다 또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또 경제를 다시 좀 잡아서 살려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PPT 한번 틀어봐 주세요. 또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했어요. 1차 광고에서는 다 넣는데 2차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뺐어요. 딱 국민일보만. 왜냐고요? 읽어보세요. 청와대 김성호 홍보수석이 하는 말이 대통령 패러디를 기사로 썼더니 그게 기사가 되냐?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냐? 국장이 우리가 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그래? 알겠다 라고 하더니 다음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쏙 뺐어요. 알고 계세요? 답변해보세요. 네, 그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던 황교안과 총리의 황교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뭐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 같으세요? 당신이 부족한 그 사이에 국민이 힘들어요. 빨리 총리실 보고해라.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어제 한 얘기는 뭐야? 다 가지고 와. 오늘은 밤을 새자. 너희도 새고 나도 새고. 대통령께도 가자고 말씀드려봐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김성훈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청와대 홍보수석 와봐라. 이야기해라. 라고 추상처럼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은 메르스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필요한 때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법무부 차관이 발표를 합니다. 6월 5일. 6월 4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자 바로 발표를 하면서 1분 동안만 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엄간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유유히 떠납니다. 박원순을 겨냥한 발표라고 하는 정치적 발표라고 하는 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자, 허위 사실 유포. 박원순 시장을 다음날 고발당합니다. 9일 만에 배당했어요. 우리 총리 고발당하셨죠. 사면 관련해서. 6월 12일 날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배당을 안 했어요. 잠깐 들어가실래요? 예, 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은 9일 만에 속사포처럼 배당하고 왜 높으신 황교안 총리는 배당을 안 했어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차관에게만 없죠. 차관 잘못했죠? 배당은 검찰에서 그 통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특별한 그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긴 보고도 안 받고 뭘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보고 받고 나오셔야죠. 우리가 법사위 때 그렇게 많이 질문했으면 오늘 서영교 의원 치리면 질문할 거다라고 보고 받고 나와야죠. 왜 빨리 배당 안 했어? 법은 공정해야지.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면 안 되지. 라고 갖고 나왔어야죠. 사과하시고 책임지세요. 그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소리를 듣고요. 황교안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 틀어볼게요. 틀어보세요. 노무현 정부가 단행한 사면의 절반 면밀히 봐야 한다.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동하세요.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죠? 치우쳤죠? 정치적이었죠?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순간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이 아파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다음 물을게요. 성완종 수사 제대로 끝났어요? 성완종 리스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해서 몇 명이었죠? 무엇이 몇 명이라고 하시는지.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네,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네?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자는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네, 구속자는 없습니다. 리스트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야당을 슬쩍 끼워놓고 지금 야당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시키고 있어요. 야당 탄압의 전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무능한 정부, 나쁜 대통령, 국민은 서운합니다. 국민이 아픕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